어제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당뇨 진단을 했어요. 그런데 별로 아픈 것도 없고 평소와 다를 게 없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당뇨는 초기에는 증상이 거의 없어서 더 위험한 병이에요. 특히 합병증이 무서운 병이라 꼭 관리해야 합니다. 당뇨는 우리나라 성인 10명 중 1명이 가지고 있는 흔한 병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 병의 심각성을 잘 모릅니다. 처음 진단받았을 때는 걱정하고 식이요법도 하고 약도 잘 챙겨 먹지만 5년쯤 지나면 점점 관리에 소홀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함정입니다. 당뇨가 무서운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합병증 때문입니다. 당뇨로 인해 혈관 속에 당이 쌓이면 우리 몸이 아주 작은 혈관들이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당화혈색소가 1% 정도만 올라가도 혈관의 30%가 손상된다고 합니다. 혹시 당화혈색소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혈당 검사는 많이들 아시지만 당화혈색소는 피 속의 적혈구에 붙어 있는 당분을 측정하는 것입니다. 엿을 먹다가 손에 흘리면 끈적끈적하게 붙는 것처럼 우리 몸속 혈관에도 당분이 그렇게 붙는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당화혈색소는 2-3개월 동안의 평균 혈당 수치를 보여주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지표입니다. 아침 공복, 혈당이나 식후 혈당은 그날의 식사에 따라 변할 수 있지만 당화혈색소는 장기적인 혈당 관리 상태를 알려줍니다. 작년에 우리 동네 김씨 할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져서 병원에 실려갔는데 뇌졸중이라더군요. 평소에 당뇨가 있었는데 관리를 안 했대요. 맞아요. 당뇨 환자의 혈관이 망가지면 뇌혈관에 문제가 생겨 뇌졸중이 올 수도 있고 심장 혈관이 막히면 심근경색이나 심장마비가 올 수도 있어요. 놀랍게도 파킨슨병이나 치매 환자 중 50% 이상이 당뇨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고혈압이나 고지혈증도 80% 이상은 당뇨와 관련이 있습니다. 당뇨만 없었다면 이런 병들이 오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당뇨는 왜 생길까요? 한마디로 말해서 많이 먹어서 생기는 병입니다. 우리 몸에 쌓인 것들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해 생기는 것이죠. 당뇨에 좋은 음식은 무엇일까요?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당뇨에 가장 좋은 음식으로 발표한 것은 바로 시금치입니다. 특히 찬 바람을 맞은 시금치는 더욱 좋다고 합니다. 살짝 데쳐서 먹으면 효과가 크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또한 버섯도 당뇨에 매우 좋습니다. 가시 크든 작든 대가 굵든 가늘든 모든 버섯이 당뇨에 도움이 됩니다. 전통적으로 버섯은 기가 가벼운 음식으로 여겨져 왔는데 우리 몸에 들어와 기를 가볍게 만들어준다고 합니다. 잡곡밥, 보리밥, 현미 같은 음식도 당뇨에 좋습니다. 사실 이런 음식들은 맛이 좋지 않을 수 있지만 건강에는 매우 유익합니다. 이웃집 박씨 할머니는 당뇨가 있는데도 매일 케이크랑 과자를 드시더라고요. 그러면 안 되죠. 좋은 음식이든 나쁜 음식이든 무조건 적게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당뇨가 있으면 더욱 그렇습니다. 음식의 조리 방법도 매우 중요합니다. 제일 안 좋은 조리법은 물 없이 조리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계란은 매우 좋은 식품이지만 삶아 먹으면 당화혈색소가 90% 정도 생깁니다. 그런데 기름에 튀겨 프라이로 먹으면 무려 2700%나 올라갑니다. 이처럼 물 없이 열을 많이 가해 조리하면 당화혈색소가 300배 이상 증가할 수 있습니다. 가장 안 좋은 조리법은 음식을 태워 먹는 것입니다. 어떤 음식이든 적게 먹고 즐겁게 먹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많이 먹거나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먹으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당뇨에 좋은 추가 음식으로는 케일 같은 녹색 채소와 고등어 같은 등푸른 생선이 있습니다. 이 점도 꼭 기억하세요. 과일은 어떨까요? 당도가 너무 높은 과일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포도나 바나나는 당도가 높지만 사과나 배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어떤 과일이든 많이 먹으면 안 됩니다. 가능하면 껍질을 잘 씻어서 껍질째 먹는 것이 좋고 아무리 좋은 과일이라도 갈아서 먹으면 안 됩니다. 씹어서 먹으면 혈당이 조금씩 올라가지만 갈아서 먹으면 한꺼번에 급격히 올라갑니다. 저는 매일 아침 사과랑 당근을 갈아서 주스로 만들어 마셨는데 그게 좋은 게 아니었군요. 네, 채소는 녹즙으로 해서 마셔도 괜찮지만 과일은 갈아 마시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기 때문에 좋지 않아요. 당뇨를 관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생활 습관만으로는 고치기 힘듭니다. 약물 치료, 식이요법, 운동 이 세 가지가 삼위일체처럼 함께 가야 합니다. 당뇨 환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운동입니다. 식사 후 바로 천천히 걷기 시작해서 적어도 1시간 정도 운동하면 혈액 속에 들어간 당을 빨리 소모시킬 수 있습니다. 이런 습관이 매우 중요합니다. 당뇨는 음식 때문만이 아니라 스트레스도 큰 원인입니다. 신경을 많이 쓰거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나쁜 음식을 먹는 것과 똑같은 효과가 납니다. 그래서 취미나 특기를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동네 최 씨 할아버지는 당뇨가 있는데도 건강하게 지내세요. 매일 아침 공원에서 태극권을 하시고 주말에는 동네 노인회관에서 하모니카를 배우신다더군요. 정말 좋은 예시네요. 60대부터는 음악, 미술, 체육 같은 것을 배우면 이후의 삶을 재미있고 건강하게 보낼 수 있습니다. 특히 외국어 같은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도 매우 좋습니다. 건강한 생활 습관의 핵심은 재미있는 운동을 하고 자신의 취미나 특기를 찾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만으로는 안 되니 반드시 약을 제대로 복용하면서 그것에 대해 경계심을 갖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생활 습관을 지키면 당뇨를 방지하고 악화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당뇨를 유발하는 가장 나쁜 습관은 무엇일까요? 바로 좋을 대로 편할 대로 하는 것입니다. 먹고 싶은 대로 먹고 마시고 싶은 것 다 마시고 피우고 싶은 것 다 피우고 운동은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것이죠. 저는 젊었을 때부터 항상 잠자리에 누워서 TV를 보는 걸 좋아했어요. 지금도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나요? 네, 땅과 가까워질수록 병이 오고 하늘과 가까워질수록 건강해진다고 합니다. 즉, 누워만 있지 말고 걷고
움직이고 뛰고 땀을 흘리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활동적으로 생활하면 노화 방지뿐만 아니라 몸 안에 쌓인 혈장 같은 것들을 밖으로 배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배출하지 않고 계속 먹기만 한다면 마치 비가 많이 오는데 하수구가 막혀 있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넘치게 되죠. 혈압이 올라가는 이유도 비슷합니다. 막혀 있는데 계속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술과 단 음식은 물론이고 기름진 음식들이 이런 문제를 일으킵니다. 맛있지만 건강에는 좋지 않습니다. 피가 산성으로 기울수록 몸이 망가지는데 단 음식은 대부분 산성입니다. 이로 인해 피가 산화되고 몸이 산화되어 빨리 늙고 병들게 됩니다. 그럼 어떤 음식이 좋은 거예요? 요즘 TV에서 보면 이것저것 다 좋다고 하니 혼란스러워요. 맞아요. 제가 좋은 팁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녹즙을 드세요. 제철 채소와 당근, 케일 같은 것에 사과를 조금 넣어서 갈아 아침 공복에 한 잔 정도 마시면 피를 맑게 하는데 아주 좋습니다. 채소를 보면 빨간색은 비타민어가 많고 녹색은 비타민C가 많습니다. 약을 사 먹는 것보다 이런 채소를 직접 먹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아침에 공복에 녹즙 한 잔을 마시면 피를 맑게 하고 피로 인해 생기는 많은 질병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이제 건강한 식사법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5가지 원칙이 있는데 이것을 오식법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조식입니다. 거칠조자로 음식을 거칠게 먹는 것이 좋다는 뜻입니다. 쌀이라면 현미처럼 거친 것을, 과일이라면 껍질째 먹는 것이 좋습니다. 껍질을 다 깎아 먹는 것은 미식입니다. 아름다울 미자로 우리 몸에 가장 좋지 않은 정제된 탄수화물을 의미합니다. 제가 항상 과일은 깨끗이 깎아서 먹었는데 그게 잘못된 거였군요. 네, 똑같은 사과라도 껍질째 먹으면 알칼리성이 되고 껍질을 벗겨 먹으면 산성이 됩니다. 우리 몸은 알칼리성 음식이 더 좋습니다. 두 번째는 소식입니다. 작을 소자로 작은 그릇에 음식을 담아 먹자는 뜻입니다. 큰 그릇에 많이 담으면 음식이 산패되고 몸에 좋지 않습니다. 작은 그릇에 조금씩 담아 여러 번 먹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적을 소자로 적게 먹자는 의미도 있습니다. 밥을 먹을 때 한 숟가락 덜어내고 먹고 국은 건더기 위주로 먹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는 채식입니다. 채소 채자로 채소 위주로 많이 먹자는 뜻입니다. 채소에는 식이섬유가 많아 몸을 깨끗하게 하고 피를 맑게 합니다. 또한 장 속의 찌꺼기를 흡착시켜 밖으로 배출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는 완식입니다. 천천히 완자로 천천히 먹는 것이 건강에 좋다는 뜻입니다. 빨리 먹으면 많이 먹게 되고 이로 인해 췌장에서 인슐린 분비가 따라오지 못해 당도가 높아집니다. 결국 비만과 당뇨의 원인이 됩니다. 또 다른 완식은 완전할 완자로 밥을 다 먹어버리라는 뜻이 아니라 오히려 조금 남기고 먹는 습관을 기르라는 의미입니다. 밥알 한 톨 남기지 말라는 교육을 받았지만 실제로는 조금 적게 먹고 남기는 연습을 하는 것이 더
건강합니다. 5번째는 합식입니다. 바깥을 합자로 함께 먹는 것이 좋다는 뜻입니다. 밥을 먹기 위해 사람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만나기 위해 밥을 먹는다고 생각하세요. 10명이 함께 앉아서 밥을 먹는 사람이 행복하고 건강한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절식입니다. 절도 절자로 절도 있게 먹는 것입니다. 아침은 왕처럼, 점심은 평민처럼, 저녁은 거지처럼 먹는다는 원칙을 세우고 지키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매일 저녁을 많이 먹는 습관이 있어요. TV 보면서 먹다 보니 자기 전에 배가 부르게 먹게 돼요. 그건 건강에 매우 안 좋습니다. 저녁은 가볍게 드시고 식사 후에는 바로 눕지 마시고 30분에서 1시간 정도 가볍게 산책하세요. 우리 몸에 좋은 음식과 나쁜 음식에 대해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약한 알칼리성 음식을 많이 먹고 산성 음식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몸이 산화되는 것은 늙어가는 과정입니다. 어린아이들은 예쁘고 깨끗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주름이 생기고 병들게 되는 것은 질서가 파괴되기 때문입니다. 이를 과학에서는 엔트로피 증가라고 하는데 이는 몸이 산화되기 때문입니다. 건강한 피는 약한 알칼리성입니다. 피가 산성으로 기울수록 몸이 망가집니다. 안타깝게도 맛있는 음식, 특히 단 음식은 대부분 산성입니다. 육류나 쌀밥도 산성이죠. 반면 채소, 잡곡밥, 보리밥, 현미 같은 알칼리성 음식은 아무리 맛있게 조리해도 산성 음식만큼 맛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산성 음식을 더 많이 먹게 되고 결국 피가 산화되어 빨리 늙고 병들게 됩니다. 의도적으로 몸에 좋은 음식을 선택하고 나쁜 음식을 피하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그럼 채소를 많이 먹으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맛있게 먹을 수 있을까요? 저는 채소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좋은 질문입니다. 제철 채소와 당근, 케일 같은 것에 사과를 조금 넣어 녹즙을 만들어 드세요. 맛도 괜찮고 효과도 좋습니다. 이처럼 여러 가지 질병들이 생기는 것은 결국 생활 습관과 관련이 있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잘 기억하고 실천하면 건강한 노후를 보내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당뇨는 무서운 병이지만 올바른 관리와 생활 습관으로 충분히 조절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식습관과 규칙적인 운동, 그리고 스트레스 관리를 통해 당뇨를 이겨내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 정말 도움이 많이 됐어요. 내일부터 당장 실천해 볼게요. 네,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바꾸려 하지 말고 하나씩 천천히 실천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한 삶을 응원합니다.